지금 이제 한국 무기 기술 개발이 이렇게 무섭죠. 예, 이제 완전히 물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를 가지고 왔냐. 요새 이제 미국이 머리에 쥐 좀 났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거의 요실금이 걸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폴란드 대통령 보아시체크 또 국방장관 보아시체크 대통령 두다가 나온 행사를 찍은 그 영상에 붙은 댓글은 아닌데 다른 한국 군사 관련 영상에 붙은 댓글인데 너무나 제 무릎을 턱 치는 그런 글이어서 제가 두 개의 그 댓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해서 한국이 급속히 발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지. 나는 한국인과 한국군을 극도로 존경해. 그때 우리 미군끼리 했던 농담이 있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남한이 북한 작살내겠다고 덤비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런 농담하면서 껄껄대고 웃곤 했지. 그러니까 그 글에 대해서 대댓글이 붙었어요. 제 무릎을 탁 쳤는데 이런 겁니다. 그거 농담으로만 볼 수는 없어. 남한이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은 물론 위대한 과업이긴 하지. 그러나 까닭하면 중국이 공격할 빌미를 주기 십상이야. 한국군이 북한을 해방시키면 중국은 대한민국 혹은 미국의 군대와 국경을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 중국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이런 식의 개소리를 하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 괄호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주한미국은 한국이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야. 우리 자주국방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을 보호하고 한중 전쟁을 말리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북한을 자유화시킵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다. 이 한국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중국 지원하고 tuk자사자 덤비는 그런 상황을 말리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거다. 거기까지 우리 자주국방이 가야 북한을 자유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야 미국이 못 이기는 척하고 야, 너 쟤들 알잖아. 한국 애들 얼마나 싸나워. 너 쟤들한테 쥐어 터져가지고 골로 갈래? 아, 물론 네가 패면 쟤들도 골로 가지. 하지만 쟤들이 골로 가는 거 겁나는 애들이냐? 이렇게 돼야 중국이 좀 끄덕끄덕하면서 함부로 북에 손을 못 집어넣죠. 겁이 많은 애들이니까.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케이먼 제도에 뭐 빼돌린 재산도 많을 거고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재산도 많을 거고 지킬 게 많아요. 예, 많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주국방이다. 그런 우리 자주국방이 실제로 어떤 거냐라는 거를 정말 잘 보여준다. 정말 잘 보여준다. 이 케이스가. 전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댓글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한국은 퀵 배송의 나라다. 또 배달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보내드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배달 속도가 정말 모두를 감동시킨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대, 우리가 쓸 물량을 바로 빼서 배달했잖아요. 이 정신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게 말은 쉬워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 차원의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어느 오스트레일리아 사업가가 한국인 사업가에 대해서 한 그 평이 있어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They are very clear. They make no fuss. They like it, they like it. They don't like it, they don't like it. That's it. 무슨 얘기냐. 순식간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서 엄청 빠르게 판단을 하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칼같이 정확하게 딱 선 긋고 그걸로 끝이다. 비즈니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무슨 건강식품 파는 그 사업가예요. 그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런 그 건강식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것을 하는 사업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가 나온 그
유튜브 꼭지를 기억하시는 분은 저한테 댓글에서 링크 좀 남겨주십시오. 그 정말 제가 재밌게 봤거든요. They are very clear. They make no fuss. 뭐 그래요. 제가 정확한 거의 그 부분은 정확치 않은데 그 다음 부분은 정확해요. They like it, like it. They don't like it, don't like it. That's it.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거로 끝. 이게 이제 이런 한국인 기질이 여기서도 발휘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폴란드 사람들한테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신속 배달이 뭐냐? 이걸 전 세계가 들은 거예요. 또 폴란드 사람들도 그걸 들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폴란드 당신들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헌신한지 안다. 또 그 때문에 당신들 안보에 엄청난 구멍이 뚫렸다는 걸 우리 안다. 우리 우선 급한 대로 우리 군대가 쓰려고 만들던 무기부터 보낼게.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오는 게 그게 고마워서 또 이 정도가 이게 진짜 우방이고 이게 맹방이야. 이 벨도 척추도 없는 이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린 이 이상한 놈들아 하고 한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둣가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꼴랑 그 탱크 열대 자주포 23문 인수하겠다고.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자부심을 느꼈어요. 예, 제가 국뽕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 댓글에 한글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그 더선지의 댓글에 오늘만은 국뽕으로 취하고 싶다. 저도 그거 제가 아까 소개드린 건 외국인 댓글들이고요. 한국말로 쓴 댓글이 그랬어요. 오늘만은 국뽕으로 취하고 싶다. 그건 아마 자동 번역해도 안 나타날 거야. 국뽕이 뭔지 모르니까. 사전에 없을 테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거 보면 이제 장난 아니죠. 폴란드 사람들도 그 기질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한폴 동맹이 이게 바로 우크라이나까지 끼어들게 되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당분간은 우크라이나를 직접 거래해서는 안 돼요. 아시다시피 폴란드,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굉장히 관계가 복잡하고요. 감정이 복잡합니다. 이거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그걸 넘어섰을 뿐이지 일반 국민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서열을 정해줘야 돼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통해서 거래해야 됩니다. 폴란드에게 팔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뭐 러시아 눈치 본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야 이 서열이 서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 거친 코사크도 있고 막 복잡하단 말이에요. 내부가.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 이제 자기들이 제대로 된 국제관계에 이제 진입한 건데 이 자유진영의 국제관계에서 이 어떤 서열과 말하자면은 그 차례와 이런 것들을 익혀가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다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폴란드를 그 동네 큰형으로 세워줘야죠. 어쨌거나 한폴 동맹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면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폴란드 거의 뭐 한 9천만 명이 딱 결합을 하면 8천만 명 정도죠. 8천만 명이 결합을 하면 거기에 제가 어제인가 그제 말씀드렸지만 노르웨이와 핀란드, 발틱 삼국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 세 나라 다 러시아랑 접경하고 있는 데고 실존적 위험을 느끼고 있는 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5개 나라가 또 붙어서 7개가 됐다. 그럼 그 뒤에 뒷단에 딱 체코와 슬로바키아와 루마니아, 몰도바가 붙죠. 4개 나라가 붙는 거예요. 루마니아, 몰도바를 한 나라로 보면 3개 나라가 붙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는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가 깨지는 경우에 바로 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요. 위험을 많이 느끼는 나라들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몰도바를 다른 나라로 하면 저게 이제 9개 나라가 됐네. 저 9개 나라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유럽 전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세 나라, 제가 흑하 삼국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게 붙어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엄청나게 앙숙 관계지만 저 정도 사안이 벌어지면 서방 쪽으로 붙는 경우에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아제르바이잔은 석유팔려고 이미 서방에 붙어 있고 서방 쪽으로. 아르메니아는 러시아가 마탱이가 갔는데 아제르바이잔의 주먹질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우산이 어디냐? 서방이에요. 왜냐면 석유 사가지고 하고 석유 개발해주는 고객인 서방이 아제르바이잔한테 야, 그 아르메니아 좀 살살 패. 그렇게 패면 안 돼. 너희 둘 사이에 이러이러한 문제 엮여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퉁치자. 이렇게 그 말하자면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서방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가 서방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CSTO인가 그 CTSO인가 저기 그 러시아가 주도가 된 그 동맹회의 아르메니아에 열렸을 때 제가 한번 그 짧은 비디오 보여드렸잖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미국 성조기 들고 시위하잖아. 그리고 푸틴의 아르메니아 방문은 이번이 끝이다. 앞으로 너 같은 대량 학살자, 너 같은 침공자는 우리나라 땅 밟지 마라.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제트벨트죠. 이러면 이제 이 제트벨트는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제압 순치하고 다른 한편은 중국의 유라시아 재패 야욕을 꺾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 이 제트벨트의 중요한 좌장이 누구야? 폴란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폴란드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차 파문이 먼저 이게 이제 터키가 됩니다. 이 터키는요, 이게 멀쩡한 나라거든요. 인구도 감소도 안 하는 나라고, 인구도 8천만이 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나라인데, 먹고 살 길이 뭐 너무너무 풍부한 나라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80%예요. 넘었어요, 80%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 그 세계적인 전략가, 지정학 전략가인 조지 프리드만이 터키가 앞으로 강대국이 된다라고 예언을 했었다고요. 근데 미안하게도 이 예언 틀릴 것 같네요. 정치가 저 모양이면 어떻게 강대국이 되겠어요? 이 에르도간, 저희 완전히 저기 그 이상하게 나라를 망쳤죠. 지금 장기 뭐 사실 독재인데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터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망가진 혹은 겁대가리를 상실한 비행 청소년 같은 상태예요. 버르장머리가 망가진 혹은 겁대가리를 상실한. 이 에르도간의 그 레시피는 이겁니다. 그 나라 이름도 바꿨잖아요. 튀르키예라고. 전 그거 싫어서 터키라고 계속 부르는데, 그러니까 위대한 터키 제국의 부활을 막 파퓰리스트로 떠들면서 막 휘청휘청 하면서 이 짓 저 짓을 아무거나 다 저지르는 타입이에요, 저게. 굉장히 위험한 정치가예요, 에르도간이. 이게 그리스 지원하려고 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비아의 석유를 먹으려고 리비아 안에 작은 그 반군 세력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이집트랑 싸움을 붙이죠. 또 이집트를 리비아로부터 손을 떼게 만들려고 에티오피아를 꼬드겨가지고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강물을 막고 그걸 뭐 나일강 강물을 이집트한테 충분히 주내 많이 하고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상대로 시비를 걸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강물 독점하겠다고 들면 안 되는 거지. 거기다가 시리아 안에 쿠르드족을 지원하면서 시리아를 먹으려고 또 군침을 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물이에요, 에르도간이. 그런데 이거를 왜 오냐 하고 봐줄 수밖에 없냐면 이게 얼마나 또 럭비공 같냐. 예를 들어서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런 아주 그 희한한,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파퓰리즘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파퓰리즘 게임인데 이걸 왜 오냐 하고 봐주고 있냐면은 러시아를 제압하는 데 있어서 워낙 중요한 관문을 그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에다가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오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젯벨트가 들어서서 자리를 잡으면 러시아가 제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터키의 군사 지정학적 중요성은 지금의 10분의 1로 떨어져요. 그러면 터키가 군기가 잡히죠. 에르도간 날아갑니다. 그러면. 예, 이게 다 그렇게 엮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터키가 군기가 잡히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 파문이 어디로 번지냐. 쿠르드 같은 문제로 번져요. 이게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저기 터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약간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저 퍼런 원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기에 쿠르드 사람들이 무려 약 한 3,400만 명이 삽니다. 터키가 한 1,400만 명 되고요. 이란이 한 1,000만이 좀 넘고요. 이라크가 한 8, 900만 명 돼요. 그래서 여기가 한 3,400만 명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라크는 상당히 자율성이 강한 쿠르드 자치구를 내줬어요. 그럼 터키도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면 민족파리, 위대한 터키 제국파리 그런 황당한 정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터키도 결국은 쿠르드한테 자치 지역을 내주는 게 맞다.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쿠르드 국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 세 지역을 합친 쿠르드의 저 세 나라에 걸친 쿠르드인들끼리 상당히 밀접하게 서로 그 왕래와 교통과 이런 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쿠르드 생활권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 그래야 저기가 안정이 돼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는. 그런데 에르도간이 작살이 나고 터키가 딱 순치가 되면 저 길로 간다라는 게 누구든지 이제 예측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경제에서 예측과 기대 심리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예측하면 그 예측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 예측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죠. 이것 때문에 국가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를 살리냐 죽이냐가 아니에요. 경제의 막 널뛰기 현상을 바로잡아가지고 그게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든 경기가 호황으로 들어가든 널뛰면서 푹푹 뛰지 않고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 경제 운영의 핵심이고 그 점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잘할 수 있는 경제 관료를 잘 쓰고 있는 건지 아무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뭐 세계가 석유 가스의 수급 구조의 수급 체계의 구조 조정에 들어가 있고 중국이라는 세계적 분업 교환 체제의 핵심 코어에 관한 구조 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팬데믹 영향도 아직 남아 있고 거기다가 우크라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흉악한 불황이 갈 수밖에 없어요. 흉악한 이건 이 경기 침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버티고 있는 셈이고 이것을 또 남들보다 빨리 해치고 나올 거예요. 저는 뭐 희망사항은 내년 한 3, 4분기쯤부터 해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인데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경기 침체 면하겠다고 막 돈 찍어서 뿌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뿌렸다가 지금 작살나고 있는 게 터키예요. 4%, 85% 인플레가 그 돈 찍어서 뿌리겠다. 경기 침체 면하겠다고 하려다가 망할 뻔한 게 영국이죠. 이럴 때는 침체를 각오를 해야 돼요. 단지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20%가 튄다라든지 석유 가격이 15%가 튄다든지 휘발유 가격이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고 천천히 올라오게. 그래야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국제정치, 군사지정학도 똑같습니다. 터키가 안정화됐다. 터키가 정치가 성숙했다. 그래서 터키가 한 10년쯤 후면 분명히 터키의 저 동남부 지역의 쿠르드 자치지역을 내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과 터키 쿠르드 자치지역 간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어떤 통합적 생활권이 형성될 것 같아. 그럼 이란도 그렇게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란이 그렇게 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게임이 펼쳐져요. 이 쿠르드 사람들은 참 비운의 그 민족이죠. 예, 비운의 민족인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보셨잖아요. 폴란드가 움직여서 한국의 힘을 받아서 물론 미국의 힘이 결정적이지만 한국도 거두는 거니까 중요한 걸 거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걸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나오죠. 예, 그 부두에 바다 비린내 맡으면서 국방장관 데리고 예. 그 폴란드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우크라가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폴우가 되면은 그러니까 한폴 동맹이 폴우 블락을 만들어주고 폴우 블락이 그렇게 강고해지면 거기에 노르웨이, 핀란드, 발틱 3국이 정확히 붙고 그러면은 거기에 뒷단에서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몰도바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하 3국이 붙고 그러면은 탄자나라 그 중앙아시아 5탄이 붙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독일이 이제 심통이 난 거죠. 이 모든 출발점이 한폴 동맹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한국인이 이 어마어마한 그 비즈니스, 어마어마한 과업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 발을 들여놨다라는 등기부등본이 어제 폴란드에 도착한 K2 전차 K9 자주포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독일의 심통이 나죠. 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독일의 그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이거 유라시아 대륙에서. 그냥 뭐 제법 괜찮은 물건 만들어서 짭짤하게 돈 장사하고 중국 잘 비우 맞추는 놈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쫄리나 안 쫄리나라고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죠. 우리 숄츠 총리한테. 우리 숄츠 총리가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엊그저께 있었던 베를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아주 극언을 했죠.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Freunde und Partner in der Welt sind und Norwegen ist einer der engsten davon. Und zugleich werden wir dem zunehmenden Risiko einer neuen Blockbildung in der Welt aktiv entgegenwirken. Die Sicherheit und der Wohlstand unseres Landes beruht auf einer internationalen Ordnung, die Macht an Recht bindet, so wie es die Charta der Vereinten Nationen mit ihren Prinzipien tut. Um diese Prinzipien aber in einer multipolaren Welt zu erhalten, müssen wir mit all den Ländern zusammenarbeiten, die bereit sind, für diese Ordnung einzutreten und sie weiterzuentwickeln. Wir werden unsere Beziehungen in der Welt daher immer zunächst 여기까지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연설에서 한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 연설에서 핵심은 결국 이 뒷부분이에요. 지금 이 뒷부분인데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붙이는 새로운 블록의 형성에 대해서 반대한다. 뭐 젯벨트의 형성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는 이거는 제대로 된 국제관계가 아니다. 국제관계는 중국도 제 역할을 하고 러시아도 제 역할을 하는 다극 체제가 돼야 된다. 뭐 이 정도면 뭐 간이 뭐 완전히 부어서 나와 계신 거죠. 네, 간이 부어서 나와 계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공식 연설 말고 이 그 베를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말하자면은 그 패널 디스커션에서 패널 토론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 2월 달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질서로 되돌아가야 하며 러시아와 함께 예전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pre-war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그 영어는 정확하게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지만 We have to restore the pre-war order with Russia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참여해서 러시아와 함께 예전 질서, 그러니까 2월 침공 이전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2월 침공 이전에도 러시아가 크리미아, 돈바스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러시아 전쟁 범죄는 어떻게 하고? 무슨 러시아는 패전국으로 대접을 해야지. 이거 완전 독일이 이제 미국 등짝에 칼질하면서 딴 생각하는 중이죠. 뒷구멍 파는 중입니다. 네.